네, 2024년 3월 셋째 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긴급가격 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납품 단가 지원, 할인 지원, 과일 직수입, 축산물 할인 등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횟수를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이달 마트와 온라인몰 할인 행사도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 카드를 김포 골드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고객안전실에서 구매할 수 있고 충전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내에 설치된 충전기에서 현금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민이라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카드를 다운받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기후동행 카드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1시간 이용권을 지급했지만 지난 16일부터는 2시간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협의회는 현지 시간 16일 런던 근교의 킹스턴 길드홀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자유의 목소리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1953년 정전협정 후에도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의 가족들이 경험담을 전하고 잊혀진 전쟁 포로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서 부정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안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성인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한 해 접수한 소비자 위해 정보 79,264건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5세 이하 영유아로 1000명당 8.4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어린이 2.1건, 청소년과 성인이 각 1.0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가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물품은 침대로 전체의 13.8%를 차지했는데요. 대부분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마이너스 0.1%의 단기 정책 금리를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 금리를 0에서 0.1%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결정은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된 결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18일 공개한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블랙웰이 나오면서 현재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AI 등장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이 최대 10조 개의 파라미터로 확장되는 모델에 대한 AI 훈련과 실시간 거대 언어 모델 LLM 추론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이상 2년 넘게 근력 운동인 저항성 운동을 계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50% 가까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 KOGES 자료를 활용해 40에서 79세 성인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의 수행, 빈도, 기간과 저근육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19일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주 3, 4일씩 12개월에서 23개월 근력 운동을 한 경우가 아예 안 했을 때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20% 줄었다며 주 5일 이상 운동한 경우에는 2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탑재하고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으로 탈바꿈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삼성월렛에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며 개인정보는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에 보관됩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치솟은 사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바나나와 오렌지를 다음 달까지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로페이 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을 6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달 중 바나나 1,140톤, 오렌지 622톤을 직수입해 마트에 2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고,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초도 물량이 공급됩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 체질을 건전하게 바꿔 주가까지 올리겠다는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는 좋은데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참여 기업들에게 일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주에게 배당을 확대해 줄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 부회장이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조직과 추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회장은 경기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과 고객 경험, ESG 측면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에 개통되는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A의 노선에 수서에서 동탄 구간 요금이 일반 성인 기준으로 4,4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서에서 동탄 구간의 경우에는 일반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에 탈 수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직제 조직으로 현재 중견기업 정책국에서 국내 유통산업 현안 전반을 관장하는 유통가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지하철 479호선 전동차 증차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들은 열차 혼잡도가 150%를 초과하는 서울지하철 479호선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총 1,025억 원을 투입해 전동차 8대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동차 증차 사업비 4분의 1에 해당하는 256억 원이 국비로 확보됐었죠. 서울시는 전동차 8편성이 모두 추가로 투입되면 열차 혼잡도가 15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적용되는 올 2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2분기 적용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적용하고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등도 인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전 정상화를 위해서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은 내년부터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어제 교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시 전형에선 지원자가 과거 학교폭력 처분을 받는 경우 최종 점수에 감점을 하는 방식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시 지원자는 공동체 역량 영역에서 정성평가 방식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 총장은 20점이 감점된다면 사실상 입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 규칙과 소비자보호 지침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 기기로 구축해온 폐쇄적인 운영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자체 생태계 안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을 막는 이른바 담장친 정원 전략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였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7도, 광주와 대구 1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4년 3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